Menyecske, menyecske, megmondám ez este.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격다짐 별자리 방송 천문농단의 자메이카입니다. 이게 원래 저희 그 김세레스님이 하시는 그 멘트인데 제가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어서 돌아와요, 세레스님. 이 방송은 천문살롱이라고 저희가 임의대로 이 코너 이름을 지어봤거든요. 지어봤는데 어쨌든 우격다짐으로 별자리를 모 시스템의 전문가분들과 접목을 해서 사정없이 털어버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문살롱이라고 제가 임의대로 고정 코너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에서, 자,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셀프로 소개해 주시죠.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봉석입니다. 김봉석 대중문화 평론가님. 네. 영화, 만화, 뭐 장르 소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하고는 약간의 이제 친분이 있으신 우리 그 김봉석 영화 평론가님, 아니지, 대중문화 평론가님이신데 이게 좀 너무 기니까 제가 복론가님이라고 네, 뭐 편하신 대로 좀 임의대로 막 건방지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천문살롱의 게스트로 이렇게 등장을 하시면은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별자리가 어떻게 되십니까? 양자리입니다. 4월 14일. 4월 14일 양자리시군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그 곁에서 우리 그 복론가님을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그 한 1년 넘게 2년? 그렇군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거의. 됐구나. 뭐 그간에 이제 뭐 이런저런 뭘 좀 해보자, 뭐 꿍짝꿍짝 이렇게 말은 많았지만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네,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목이 탑니다. MC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네, 아주 중요하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이렇게 뭐 개인 네이털 차트도 좀 봐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복론가님은 그야말로 양자리에 그 도전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양자리 별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천문 차트 내에서 물병자리 내에 선사인이 들어가 있는 차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자면 너무 길지만 심플하게 줄이자면은 약간 사이드, 비주류 요런 거에 이제 좀 더 관심이 많은, 약간 어떤 반항적인 기질도 있으실 것이고, 요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차트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복론가님의 삶이 굉장히 또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차트를 좀 봐드렸었죠.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쭤보는 건 처음인데, 일단 저희가 그 어스트롤러지, 그러니까 별자리 방송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자리에 대해서? 네, 별자리에 대해서. 별자리에 대해서. 저는 원래 제가 관심이 있는 것들이 음모론도 관심 있고, 뭐 신비주의, 그다음에 뭐 초과학 이런 그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옛날서부터 네네네.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보면 이제 그 뭐 불가사의 백과라든가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어렸을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별자리 책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죠. 옛날 뭐 정신세계사에 선배님이시군요. 그래서 그냥 그때 물론 이제 심심해서 그냥 이제 읽어본 건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일테면 별자리라든가 사주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인간인데, 인간은 분명히 자연의 한 부분이고, 그렇죠. 자연의 영향을 받는 거죠. 좀 더 거창하게 그렇죠. 얘기하면 우주의 한 그렇죠. 부분이고 우주와 그렇죠. 동급인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 거룩한 어떤 이 학문을 뭔가
약간 좀 물을 흐려 놓으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이 있지만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존재로서의 영향들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그것이 뭐 결정론은 아니고. 네, 그렇죠. 뭐 일테면 갖다 이제 그 영화로도 나왔던 컨택트라고. 네네네. 원래는 어라이벌. 네. 그 영화에서도 이제 보이는 것처럼. 아주 네. 노골적인 어스트롤러지 영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원래 이제 그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의 인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네, 이 시간만을 보고 있지만 지금의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시간은 뭐냐면은 편재에 있다거든요. 네. 인간이 그렇게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을 그렇게 볼 뿐이지 사실은 그냥 편재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갖다가 이제 그 일테면 이제 뭐 그 인터스텔라라든가 이런 영화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렇죠. 그랬을 때 평행이론. 일종의 평행 이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자체가 시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죠. 우주 자체에서 시간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흘러가는 시간.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만 쫙 직선으로 흘러가는데 실제 시간은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막 이제 막.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3차원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복론가님은 양자리시기 때문에 4월생이신 거죠. 4월 14일. 예. 4월 14일에 그 날에 에너지를 타고 태어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4월생이지만 5월도 살고 6월도 살고 그러면서 계속 그 로테이션을 도는 거예요. 하루를 계속 돌고 일주일을 계속 돌고 한 달을 돌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시간의 단위라는 거죠. 네. 뭔가 이렇게 심오해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죠. 예. 아, 그래서 믿고 있습니다. 그냥 네네네. 적당히 믿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저도 항상 상담을 할 때 어드바이스로 그렇죠. 항상 이것은 어드바이스다. 내가 무슨 너 6월 달에 물을 조심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깜냥의 인간도 못 되고 항상 그 내담자의 차트 상담을 할 때는 그 정도의 어떤 팁을 주는 어드바이스의 역할이 바로 어스트롤러저의 역할이고 그거를 이제 약간 그 변형해서 좀 더 이렇게 쉽게 방송을 하는 게 저희 이제 천문농단 방송의 컨셉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 좀 다큐로 갔는데 좀 더 이제 재밌게. 네. 그래서 재밌는데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저 뭐야 오늘 저희 구원투수로 PD님이 조금씩 추임새를 넣어주고 계세요. 네.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또 그 복농가님께서 여러 가지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이 태생이 양자리시기 때문에 이 뭔가 이 전투적인 컨텐츠들, 액션 요런 것도 아주 정통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블의 세계관 요런 거에 또 굉장히 정통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또 개봉한 이 블랙팬서라는 영화를 타이틀로 해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그 영화 평론가의 시각과 어스트롤러저인 제 시각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블랙팬서 일단 그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재밌게 봤고 그런데 다만 이제 뭐냐면 저는 이 블랙팬서가 하나의 외전인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이제 그 지금 인피니티 워로 가고 있는 쫙 과정에서 네네네. 이 블랙팬서라고 하는 캐릭터를 부각시키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하나의 갖다가 이제 거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인트로다. 봐야 되지 않을까. 인트로 그렇죠. 약간 좀 큰 그렇죠. 인트로다. 아하. 저도 이제 블랙팬서를 봤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작가 타이틀을 한 25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를 그래도 약간 즐기는 마음 그다음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요새는 좀 보거든요. 옛날보다는 이게 뭔가 블랙팬서라는 영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2번 봤어요. 이 방송을 준비를 하려고 처음에는 그냥 동네 조그마한 극장에서 구석자리에서 심지어 그 처음에 한 5분 정도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액션이 막 이렇게 그 안 그래도 이게 그 흑인들로 거의 출연하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화면이 너무 깜깜해가지고 이게 너무 도대체 어두워. 뭔지 초반에 어둡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액션을 하고 있는 건지 뭔지도 제가 또 눈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나이를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아이맥스를 다시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선명하게 정말 새로운 눈을 얻은 그런 느낌으로 봤더니 저도 두 번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뭔가 진보와 보수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다고 하면은 마블 유니버스의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이거 마블의 어떤 세계관을 무슨 시즌제로 친다고 하면은 시즌 2의 서막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었거든요.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뭐 이렇게 어벤져스 멤버 중에 몇몇이 이제 뭐 타이틀에서 빠진다 네, 이런 맞아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네. 만화의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갖다가 이제 계속 갈 수가 있는데 영화는 나이가 들잖아요. 그렇죠. 영화는 어쩔 수 없이 배우가 나이가 들어서 휴잭맨도 이제 마지막으로 저번에 이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울버린을 찍었던 거고, 네, 로건. 그렇죠, 로건을 찍었던 것이고. 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로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다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울버린도 바뀔 거다. 그다음에 갖다 이제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물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예 원래 3부작으로 하려다가 이제 그냥 2부만 딱 끝내고 이쪽으로 붙이면서 그런 또 예. 원래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3부작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원래 3부작이었었는데 2편이 완전 실패하는 바람에 3편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이제 디즈니하고 뭔가 비주얼은 원래 소니에서 나왔던 스파이더맨보다는 약간 되게 더 핸섬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영화 디즈니로 느낌이었는데. 쫙 가면서 아예 고등학생으로 확 가버린 거죠. 더 밑으로. 어려진 거구나. 더 어려지면서 네. 말도 많아지고 아하. 되게 뭔가 익사가 그렇게 돼서 이제 바로 이제 투입이 되면서 이제 같이 공조 체제.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폭스가 디즈니에 지금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이제 같이 뭔가 쫙 이제 이루어지면서 뭐 엑스맨 대 어벤져스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뭔가 꿈의 대전 같은 그런 느낌도 막 드네요. 그렇죠. 뭔가 마블 대 캡콤 그런 게임 타이틀이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맞습니다. 예. 원래 타이틀도 있고 원래 만화도 있어요. 아. 원래 코믹스에서도 엑스맨 대 어벤져스라고 하는 제목의 코믹스가 있습니다. 원래. 있습니다. 네. 왜 나만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만화가 그러면은 뭔가 만화를 굉장히 많이 보고 뭐 이럴 것 같지만은 주변 사람들은 제 주변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 만화를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작품에 대해서 정말 무식자입니다. 원래 그게 마블도 잘 마블에서도 모르고. 원래 이렇게 이게 엑스맨은 약간 세계관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뮤턴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벤져스라고 하는 구성을 가지고는 울버린이라든가 뭐 갖다 이제 그 안에 갖다가 이제 뭐 퀵실버라든가 이런 몇 명만 이제 합류를 조금씩 이제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른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갖다 11화 때도 그래서 엑스맨은 참가를 안 해요. 원래 시간대로. 원작에서는 참가를 하나요? 아니 원작에서도 그러니까 참가를 안 하는 거죠. 일부만 참가하고 일부만 참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뮤턴트 쪽은 약간 다른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약간 다른 세대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충돌하는 게 이제 엑스맨 대 어벤져스라고 하는 걸로 갖다 코믹스가 나온 거죠. 저도 몰랐는데 거기서 말하는 초능력자 개념이랑 뮤턴트 개념을 좀 분리를 시켜놨더라고요. 다르죠. 그렇죠. 예. 네. 굳이 그렇게 따지면은 세계관은 달라야 마땅하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약물로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갖다 뮤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무슨 약이 나왔었는데 네. 그 약의 부작용 같은 걸로 갖다 됐다는 것도 있고, 유전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크리족이 갖다가 이제 해서 인휴먼즈가 나오고, 네, 맞아요. 크리족이 실험을 통해서 네. 유전자 실험을 통해서 인휴먼즈가 나오고 그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죠. 약간 유치원에 입학한 느낌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몰랐던 얘기를 저는 이제 마블 시리즈를 그냥 영화로만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만화가들은 마블 그러면 뭔가 꿈의 리그 같은 그런 어떤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의 롤 모델. 굳이 만화를 그려서 돈을 벌려면은 스탠리처럼 약간 하지만 중요한 건 스탠리는 회사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만화가가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만화가이기는 한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리 같은 경우는 갖다 이제 어떤 기획, 구상, 그다음에 스토리
이런 걸 갖다 짜면서 지금 같은 감독. 경우는 갖다가 이제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거의 그러면 감독이죠, 감독. 뭔가 그 이 어떤 각 히어로들의 어떤 그 컨셉을 다 정해놓고 초기에 상당히 많이 정한 거죠. 이 사람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은 배우로 모든 마블 영화의 배우로서 그렇죠. 요 그 블랙팬서도 나오죠. 예, 그렇죠. 이 스탠리 씨가 제가 이제 그 후에 이야기를 할 텐데 이분이 별자리가 캔서 개자리예요. 그 캐프리컨 염소자리신데 염소자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그 성숙하게 되면 약간 그 캔서의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마블이 지금 딱 그 캔서 그러니까 그 가족 패밀리십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디즈니랑 딱 맞네요. 예, 집단 체제의 어떤 근데 이게 그냥 뭐 무슨 그 간단한 어떤 코믹스 이런 게 아니라 이 덩어리가 엄청 커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저희가 블랙팬서 얘기하다가 지금 3,000% 엄청 빠졌어요. 아,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 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제가 이 영화를 2번 봤더니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블랙팬서 약쟁입니다. 약 먹었다가 완벽합니다. 힘 없앴다가 네. 그렇죠. 다시 약 약쟁이에요, 먹고 약쟁이. 이 친구는 약쟁이에요. 음. 정확해요. 이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파이더맨 뭐 거미에 깨물려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지 캡틴 아메리카는 무슨 그 실험실에서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히어로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슈퍼솔저. 네. 네. 이 친구는 100% 뽕쟁이. 저는 힘을 없애는 게 그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그 블랙팬서의 어떤 이 지금 1편 영화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블랙팬서가 그냥 짱이에요. 짱이기 맞아요. 때문에 악당들과 겨루려면 톤 다운을 해야 돼. 네. 톤 다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물을 또 복용합니다, 이 친구가.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맞짱을 뜨는 응. 어떤 이제 그런 구도로 가더라고요. 요런 어떤 그 이야기의 구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약간 그 악당들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그 복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센 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대신에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그 신화잖아요, 일종의 신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블랙팬서를 보면서 사실 생각나는 영화들이 뭐였었냐면은 라이언 킹도 있고 아니면 이제 타잔. 네. 저도 그 부분에서는 할 그렇죠. 말이 좀 있습니다. 타잔 특히 갖다 무리해서 이렇게 막 싸우는 뭐 이제 뭐 이런 장면 보면 이제 그냥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전형적인 신화적인 이야기란 거죠. 신화적인 영웅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네.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왕위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죠. 그것도 뭔가 가족, 친척 이렇게 갖다 그 안에서 싸우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킬몬거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약간 약해 보이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흑인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뭐 미국적인 관점은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 안에서. 다음에 이렇게 툭 던질 질문을 이제 복론가님께서 먼저 이렇게 쓱 꺼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킬모고가 너무 세더라고요. 너무 세죠. 사실은. 약하지가 않고 그렇죠. 오히려 그 주인공이 너무 약하게 보여가지고 톤 다운해서 그렇다니까. 그게. 톤 다운만 안 아니, 했으면 한 주먹거리야. 나중에 약 먹고 싸웠잖아요. 네. 둘 다 약 먹고 그렇죠. 싸웠는데도 비슷하죠. 예, 맞다가 끝에 머리 써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그런 또 관점으로 보면은 세네요. 세긴. 네. 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아무리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슈퍼솔저로 약물을 먹고 했다라고 해봐야 무리가 비브라늄 방패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블랙팬서와 킬몬거는 전신이 비브라늄이라는 거죠. 전신이 비브라늄. 그렇게 당연히 치면은 캡틴 아메리카가 훨씬 센 것 같아요. 방패만 들고 싸우는데 다 이기는데. 그렇죠. 심지어 캡틴 아메리카는 어떤 설정상으로 봤을 때 요번에 등장하는 블랙팬서 이길 수가 없어. 아니 그래서 뭐냐면은 두드려 원래 패도 그 그거 뭐지 그거. 국내 나온 이제 유일한 그 블랙팬서 코믹스가 한 권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2차 대전 때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와칸다를 가서 그 블랙팬서 만나서 졌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한번 깔아주는군요. 그렇죠. 전적은 1승 1패다. 뭐 하여튼 어. 그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이 마블의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 항상 악당들이 꼭 그런 대사를 던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이언맨 넌 수트 없으면 아니야. 뭐 이거 삐처리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이거 너무 훅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 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팟캐스트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넌 뭐 몰 일은 없으면은 뭣도 그렇죠. 아니야. 네. 뭐 너 이 영화에서도 너 수트 없으면 뭣도 아니다. 뭐 네, 맞아요. 이런 그렇죠. 이제 오 부족의 어떤 네. 누구였더라? 고릴라 같은 그렇죠. 그 네. 친구가 그런 대사들을 막 던지더라고요. 너무 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블랙팬서를 처음에는 너무 좀 지루하고 히어로 자체가 이제 컨셉 자체가 뭐랄까 진지한 히어로. 고민이 많은 이유. 그렇죠. 심지어 목소리 톤도 그래. 음. 이거 어떻게 성대모사 좀 해보고 싶은데. 영어 대사로. 네. 패스합시다. 제가 영어 무식자여가지고. 네. 그래서 그 블랙팬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뜯어보면은 그 철학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도 자체가 흑인들로만 구성된 이거 뭐 블랙 필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블랙 필름들은 어쨌건 그 흑인의 어떤 인권이나 이 영화에서도 그런 거 관련된 그 내용들이 이렇게 그렇죠. 킬mongo가 막 부르짖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히어로물에 이제 맞춰져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시도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데 영화의 이제 히어로 영화로서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사실은 살짝 이제 좀 지루하고 액션씬이 좀 적어서 좀 그런 실망했다. 향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외전이어서 결국은 네, 맞아요. 이 탄생 블랙팬서의 탄생 신화를 일종의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액션이 이제 그 전원에서 벌어지죠. 저는 쿠퍼스하고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저는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등장할 때도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캡틴 아메리카도 1편은 재미없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요. 캡틴 아메리카는 1편이 되게 재밌었죠. 구성지게 퍼스트 만들어서 벤저. 사람들이 되게 감명 깊게 보고 캡틴 아메리카에 대한 팬심이 엄청나게 그래요? 생겼는데 블랙팬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좀 어려운 거죠. 이게 현실에 없는 나라고 그리고 약간 그런 부족들과 이 첨단 과학이 섞인 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보였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100% 성공했다고는 보진 않아요. 아니, 100%는 없겠지. 네. 모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그 이를테면 사실은 이제 그 초반에 네. 이를테면 아이언맨 나오고 퍼스트 어벤져 나오고 토르 나오고 이때는 다 그 얘기잖아요. 네. 얘들이 어떻게 시작됐나, 네. 얘들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 지금은 이미 어벤져스 1, 2가 나오고 다 이미 갖다 이야기가 진행돼서 심지어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11호까지 나왔잖아요. 네.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그냥 단독 주인공인 영화에서 이미 같이 나오는 식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영화는 갖다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퍼스트 어벤져라든가 토르라든가 이 영화들과 사실 같은 궤에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나와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약간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갖다가 저는 이제 그 대신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흥행이 잘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물론 이제 그 한국은 일단 부산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은 경쟁작이 없어서 제가 잘 되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물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470만 정도가 이미 받고 네. 근데 해외에서 대단히 잘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북미에서만 4억 달러 정도 네. 그다음에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한 3억 한 7천에 돼서 네. 이미 갖다 7억 7천 정도를 갖다가 벌고 있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정말 궁금해서 네. 제가 수혜도 약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한국에서 일단 얼마나 많아요. 하는지 정확하게 일단 알수 많아요. 없어서. 많이 일단 벌었구나. 일단 많고요. 어, 그게 마블 영화 중에서도 갖다가 거의 한 5위권 안으로 갖다가 이제 와. 될 거예요. 그게 거의 아마 갖다가. 네. 지금 이 신과 함께보다 더 빠르다라고 그렇죠. 기사가 났었거든요. 네.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잘 되고 있는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흑인 슈퍼히어로 네, 맞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사실 미국 내에서 흑인들의 어떤 그런 그 파워가 그러니까 뭐 일테면 그 뭔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아니면 갖다가 이제 그런 그 돈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사실 꽤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영화들 가끔 이제 박스오피스 같은 걸 보고 있으면은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메인 시즌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수리 말고 비수리에
흑인들 영화가 올라온 적이 꽤 있어요. 아. 밥의 이발소라든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저걸 누가 보지라고 하는데 흑인 주인공이고 다 약간 코미디고 약간 자유롭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영화가 딱 나오면 박스 오피스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흑인들만의 티켓 파워로서 비수계는 1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그래서 큰 요번 건데. 그 영화의 그 겟아웃의 그 겟아웃도 친구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겟아웃도 그렇죠. 그때 개봉한 영화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예.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퍼즐이 뭔가 네. 맞춰지는 느낌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잘 된 것과 동시에 뭐 일테면 브라질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이 블랙팬서가 개봉을 하면서 브라질에 사실 그 흑인 인구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번에 정확히 알게 됐는데 절반이래요 거의. 브라질 인구의 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브라질 사람 많이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브라질을 딱 보고 있으면 갔다가 우리가 축구 선수는 흑인이 많은데 네네네. 그 외 브라질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백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사실은 운동 선수들만 흑인들이 많고. 네. 근데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은 백인들이 많고 못 사는 사람들이 흑인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이 블랙팬서가 개봉을 하면서 흑인들이 백인 구역에 있는 극장에 가서 블랙팬서를 단체 관람을 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브라질에서 되게 잘 되고 있고. 이런 게 일종의 문화고 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블랙 파워라고 이야기하는 아니면 그러니까 흑인들의 뭔가 어떤 단합된.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으로서 블랙팬서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연대가 있고 이런 수액이 있다. 그렇죠. 뭐 예. 이런 걸 보여주고 그렇죠. 아마 예. 그 제작한 그 마블 쪽에서도 약간 그런 걸 또 노렸을 수도 있다고 예, 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그거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마블이 이제 디즈니로 들어가 있잖아요.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 약간 가족적인 거라서 이게 맞아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아 그런가요? 예, 약간 평화 막 이런 거. 이제 저는 그냥 디즈니 그러면은 뭔가 좀 영유아들이 보는 콘텐츠 정도로 아, 그냥 그래서 예전에 그랬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디즈니는 여전히 그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막 뭔가 디즈니에서 이제 혹시 그 데드풀 2도 디즈니에서 그러면 제작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건 지금 아니- 이제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디즈니가 이야기한 게 네. 자기네들도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폭스도 갖다 인수하고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 건데 그런 예. 콘텐츠로 갈 앞으로 갈 것이다. 거다. 근데 이제 일단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알등급은 만들지 않을 거다. 알든. 그러니까 넷플릭스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지금 사실 넷플릭스는 약간 성인 취향이거든요. 약간. 그렇죠. 예. 근데 자기네들 같은 경우는 갖다 이제 디즈니이기 때문에 알등급은 만들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일단은. 그냥 컬러를 우리는 이 그렇죠. 컬러로 간다. 그렇죠. 하지만 과연 그걸 지키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커지게 되면은 저스툰 생각납니다.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것들이나 아니면 디즈니 스튜디오 자체에서 만드는 건 R등급이 없는데 아마 소니에서 R등급으로 벌어들인 게 꽤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해요. 데드풀이 만약에 R등급이 아니면은 재미가 그거는 없죠. 데드풀이 안 보죠.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도 안 저는. 보죠, 그거는. 그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 데드풀을 열광하고 있는 어떤 팬들이 도처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많죠. 그 예. 지금 유명한 짤 있잖아요. 데드풀이 이제 그 폭스가 디즈니로 가면서 그 잡혀가는 거 경찰한테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그렇죠. 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 데드풀 아니 뭐 심슨즈 아,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왠지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포지션이 어스트롤러지를 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이제 전에도 언급했지만 2015년부터 2043년까지가 물고기 자리의 2000년 시대에서 물병 자리의 2000년 시대로 넘어가는 그 어떤 보이드라 하면 어쨌든 그 해가 바뀌면서 약간의 그림자가 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1000년 단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세월이 길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병자리 시대로 가는 그 그림에 더욱 적합한 콘텐츠는 사실은 넷플릭스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식상에 했었던 그런 플롯들을 다 이제 부셔버리고 다른 어떤 플롯의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넷플릭스고 우리는 넷플릭스처럼 가고 싶지 않다.
응?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갈 것이다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정확하게 진보와 보수로 다시 나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디즈니는 그냥 아이는 계속 태어날 테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길을 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는 디즈니가 이렇게 움직여서 오히려 넷플릭스는 더 땡큐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충분히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이를테면 넷플릭스가 있고 디즈니가 있으면은 그 외의 영화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를테면 DC를 하고 있는 워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있겠죠. 워너가 독자적으로 스트리밍을 만들면 저는 필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최근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네. 블랙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아, 그 블랙 라이트닝. 그 저 흑인 히어로. 흑인 히어로, DC의 슈퍼 히어로. 네. 원래 전기를 이제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DC에서는 원래 이제 그 플래시하고 에로우하고 그린 에로우하고 플래시하고 뭐 슈퍼 이런 것들을 미국의 이제 CW라고 하는 방송에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에로우는 정말 재미가 없고요. CW도 그러면 약간 뭐 넷플릭스 아니, 그냥 같은 그런 건가? 케이블 회사. 그냥 케이블 회사. 케이블 채널. 예. 케이블 채널인데. 뭐 AMC 뭐 그렇죠. 그런, 일종의 그런 거죠. 똑같은 예.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에로우는 정말 재미가 없고 네, 맞아요. 플래시는 꽤 약간 볼만하고 그나마 좀. 그다음에 무슨 뭐 이제 그 슈퍼걸은 갖다가 이제 일단 예뻐서 볼 수가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갖다 블랙 라이트닝을 시작을 하면서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만들어서 CW에서 방영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워너에서 그러니까 이제 DC의 그 드라마를 앞으로 넷플릭스하고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넷플릭스가 처음에는 그 마블 쪽이랑 같이 되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했는데 갑자기 마블이 뺐잖아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거임 이러면서 빼가지고 삐진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DC랑 하면 되지 이러고 그렇죠.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지금 이제 그 마크 밀러라고 있거든요. 마크 밀러. 마크 밀러는 뭔가요? 마크 밀러가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네. 이를테면 이제 그 어벤져스의 그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얼티미츠 라고 하는 작품을 했었고 사실 더 유명한 건 뭐가 있냐면은 슈퍼맨 레드선이라든가 그리고 키게스. 키게스. 네. 키게스는 명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나온 원티드라는 게 있어요. 아. 근데 그 원티드 저는 원티드를 네. 그 안젤리나 졸리가 쌍둥이 자리거든요. 한 6월쯤에 항상 봅니다. 매년. 네. 근데 그 원티드의 원작만은 더 재밌어요. 그 설정이 엄청나게 정말 초현실주의적이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는 몽땅 다 악당밖에 없는 세계예요. 슈퍼히어로들 다 죽은 세상에서 벌어진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크 밀러라고 하는 작가가 대단히 도발적이고 대단히 새로운 세계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도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여지껏 그렇죠. 나왔던 플롯 꺼져라 그렇죠.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도 있고 또 이제 DC라든가 마블에서 불러서 뭐 하나 만들어줘라고 하면 또 그것도 만들어주는데 이 마크 밀러의 회사랑 넷플릭스가 최근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마크 밀러의 작품들 넷플릭스는 도대체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 전 세계에서 매달 받고 있는데 일단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대단하다. 그 인터넷 발달과 딱 어우러진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 근데 넷플릭스는 정말 이 어스트롤러지를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회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디즈니 너네 바보 뭐 이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항상 그 세상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분명히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취향은 갈수록 넷플릭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갖다 이렇게 코믹스 원작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가 어쨌든 이제 디즈니가 빠지는 거를 미리 이제 예측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멋있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그 블랙팬서로 돌아와서 그 블랙팬서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열광할 만한 고마워요. 이 부산 씬. 우리 그 봉론가님은 부산 씬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부산은 일단 저는 뭐 부산 영화제 때문에 좀 이제 자주 갔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1회 때 부산 영화제 갔을 때 부산 이미지하고 왜냐면 남포동이라든가 네. 뭐 이제 그런 이미지하고 1회 때면은 몇 년 전인가요? 22년 전이죠. 오래 전이군요. 95년이었나? 하여튼 네네. 뭐 그 정도였죠. 그때 이제
그런 이미지하고 그러다 제가 이제 또 중간에 한동안 이제 안 가다가 딱 갔는데 해운대 해운대는 딱 가보니까 이 이게 뭔가 그 새로운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지가 와칸다. 그렇죠. 해운대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 뭐냐면 약간 그 일테면 홍콩 같은 느낌 약간. 뭔가 해운대 쪽에 고층 뭐 아파트가 마린시티 쫙 막 있고, 있는 그렇죠. 그쪽. 바로 그쪽이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뭐가 있냐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왔을 때 가장 뭔가 독특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미지가 무엇일까? 저는 그중 한 가지가 이를테면 지방 도시라든가 아니면 뭐 일산이라든가 뭐 이런데 용인 이런데 가면은 네네. 큰 건물에 간판이 쫙쫙쫙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저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뭔가 번쩍번쩍 영화에 나왔던 그렇죠. 영화에 네온사인이 나왔던 막 네온사인이 막 삽에서 막 되어 있는데 복잡하고 최근에는 뭐 그 도시 미화 때문에 뭐 그렇죠. 간판을 막 줄여야 되고 뭐 그렇죠. 이런 게 있지만 부산은 아직도 그래서 부산만이 아니라 뭐 지방 도시들 다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뭔가 그래서 대단히 뭔가 현대적인 것 같긴 한데 또 뭔가 약간 좀 이제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이미지를 왜 부산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거나 그냥 어림잡아 마블도 이 한국 시장을 또 약간 겨냥을 해서 그렇게 시나리오 뭐 당연히 원작에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원작에도 나오나요? 원작은 안 나오고 다만 이제 한국에 와서 찍으면 어쨌든 한국 시장도 이제 꽤 큰 시장이 됐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갖다 이제 한국에서 찍으면 이제 영진이에서 갖다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이런 또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그 헬렌조가 맞죠. 예. 헬렌조 아들로 헬렌조는 누굽니까?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조라고 이제 한국 캐릭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벤져스에 나왔던 이제 추후에 그 그렇죠. 여자의 과학자. 그 여자 과학자. 한국 김수현 그렇죠. 배우님께서 하신 네네네. 그분의 아들로 아마데우스조라고 이제 히어로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친구가 이제 2대 헐크예요. 그 저기가 이제 그 동양인 히어로를 그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이제 있죠. 복선이 지금 깔려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미 과학자 엄마로 나와 버렸고 실제 설정도 그렇기 이게 때문에. 그거구나. 이제 저희 그 동료 중에서 석가 작가라고 네네네. 이 석가 맞아요. 그리셨죠. 석가 예. 작가가 간혹가다 그 마블 작업한 거를 이제 그 얼굴책에 업로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블은 김시원 선생님을 배워야 된다. 한국 그 헐크에 울버린의 손톱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거 완전 사기 캐릭터지. 그걸 누가 이겨?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막 이렇게 엮여 있는 거.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이거 장난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마블 어떤 원작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골 때린다. 뭐 어차피 2대 3대가 가게 되면은 울버린 같은 경우에도 X23 여자 이번엔 그 로건에 나왔던 로건에 나왔던 네. 그 애 같은 경우는 발에도 발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손에 원래 3개잖아요. 손에 2개, 발에 하나. 네. 암컷은 원래 발톱이 그렇게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궁금증이 막 풀리고 있어. 뭐랄까 그 여자애는 그 여자애가 정말 나 이거 정말 하기 싫어 그러고 막 확 뒤집어지지 않는 한 그 친구의 제2의 인생 그냥 로건의 그 캐릭터로 또 쭉 갈 가능성이 크네요. 개인 마치 그 뭐지 울버린 역의 그 우리의 이름 뭐였더라? 울버린 역의 배우 휴잭맨이 그냥 울버린으로 그냥 이렇게 쭉 간 것 같은 그런 게 약간 그 막 눈에 그려지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폭스에서는 원래 이제 그 올드맨 로건으로 이제 끝을 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도 X23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디즈니로 가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오히려 울버린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 힘들지 않을까. 휴잭맨 말고 다른 배우로 다시 울버린이 그냥 그거를 한번 해버리면은 이 아이언맨도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제 그쪽에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그게 한번 해버리면은 사례가 돼버려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를 막 했으니까 제 입장에서 이 어스트롤러지 관점에서 이제 블랙팬서를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완벽한 전갈자리 스콜피오 영화다. 그러니까 당연히 블랙팬서도 스콜피오죠. 일단 전갈자리의 그 어떤 이미지의 그 컬러 자체가 블랙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벤져스에서는 굳이 따지면 그 블랙 위도우하고 블랙팬서가 당연히 이제 전갈자리 캐릭터고, 근데 전갈자리의 그 키워드 자체가 비밀, 부활, 그다음에 뭐 죽음, 그다음에 뭐 로맨틱한 사랑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영성으로서 이렇게 크게 앉는 우로보로스의 그런 사랑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뭐랄까 정갈자리라는 어떤 별자리 자체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고 조용하면서도 약간 섹슈얼한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체드워 고스만이라는 이 배우가 딱 그 역할에 맞게 이 영화에서 공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이 뭐랄까 이 예수의 어떤 그 플롯을 차용을 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부활하는 듯한 그런.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별자리는 어스트롤러지는 어쨌든 화토 공수, 불, 흙, 그다음에 공기, 물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데 정갈자리는 물의 별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물 안에서 막 대전 액션을 그렇죠. 막 펼치고, 심지어 그 킬monger라 그 등장한 그 악당도 뭐라고 마지막에 대사를 하냐면 수장시켜 달라고 그래요. 아, 네. 심지어 그 악당조차 나를 수장시켜 다오. 그런 이제 그 대사를 던지고, 빨간 흙에 들어가서 자신의 어떤 그 무의식에서 이제 아버지도 막 만나고 이런 어떤 신중한 어떤 그 깊은 고뇌, 번민 이런 것들이 영화에 전반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한번 그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얼음에서 다시 이렇게 부활하는, 다시 그 약을 맨 먹고 끝에요. 또 뽕을 맞고 네. 그렇게 부활하는 씬이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은 그 스콜피오의 키워드들이 숨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필살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갈자리는 하루의 에너지로 쳤을 때,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깊은 밤이 되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영화에 등장하는 붉은 노을, 그때의 어떤 그 인간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내일은 또 뭐 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에 대한 어떤 깊은 고뇌가 잠시 스치는 그 시간대를 영화에서 그 아름다운 와칸다다 이러면서 그런 배경들을 막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만약에 디즈니나 혹은 그 마블 스튜디오 이쪽에 저는 사실 그 어스트롤러지를 공부를 하면서 마블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화 같은 것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신화의 어떤 컨셉이나 그 플롯이나 어떤 그 별자리에서의 어떤 그 키워드 같은 것들을 좀 그 대입해서 이렇게 많이 보는 그런 또 희한한 또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너무 노골적으로 정갈자리 영화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 생각에는 와칸다라는 나라가 대단히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저렇게 발달했는데 저기서 뭐 부족끼리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전통도 유지를 하면서 그 이성적인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이 공존하는 나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슈리라는 캐릭터가 동생이 그 별자리로 치면 완전히 물병자리 캐릭터예요. 네, 그 친구는. 그 캐릭터가 이제 또 그걸 깨주는, 약간 막 아니죠. 그 친구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애인, 그 이름 뭐였더라? 나키안가?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그 친구는 약간 그 되게 논리적인 건데, 슈리라는 캐릭터는 약간 요즘 애들 같은 느낌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나오자마자 오빠한테 그 가운데 손 날려주시고, 뽀큐를 날려주고, 그리고 막 이게 자동차 운전 이제 가상으로 할 때도 굉장히 막 게임하듯이 그런 어떤 장면들이 섞여 있는 게 저는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라면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아무튼 그 와칸다라는 국가 자체가 이제 마블 세계관에서는 완전 최빈국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제일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뭔가 불교로 치면 대승사상,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그렇죠. 블랙팬서의 애인이 사실 그런 걸 블랙팬서가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 타이틀 자체가 나중에 블랙팬서 2, 3로 나갈 때 솔직히 그 이번 편은 좀 주인공이 약간 네. 좀 지지부진한 너무 진지하기도 하고 성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설정 자체가 근데 이제 2, 3로 가면서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어쨌든 그 요번에 이제 인피니티 워까지 이제 가고 나면은 네네. 인피니티 워에서는 일단 그 와칸다가 되게 중요한 전장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갔다가 뭐 윈터 솔저랑 이제 같이 막 싸우는 게 나오는 거고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그 다음에 어벤져스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마블 유니버스에서는 블랙팬서가 중심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전까지는 이제 아이언맨이 중심이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아이언맨이 제일 중심에 있었고. 잠깐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이렇게 끼어들자면 그 슈리가 약간 아이언맨의 어떤 그런 플롯이 네, 맞습니다. 있었던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와칸다로 그 쉴드인가 확 벗겨지면서 이렇게 쓱 들어갈 때 아스가르드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 뭐 느낌이 막 있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이거 뭐야 막 섞어놨어.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뭐 라이온 킹도 있고 그렇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뭐야 막 이랬는데 다시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숨어 있는 어떤 의미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언맨 신까지 이제 주인공이었었는데 중심이었는데 어벤져스에서 이제 블랙팬서 되면서 그러면 아이언맨은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이야기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지금 사망? 이제 계속 예고편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게 나오잖아요. 네. 가오젤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토르가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토르가 만나서 이제 그 인피니티 워에서는 드디어 이제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갖다가 히어로들이 오는 거잖아요, 지구로. 네, 맞아요. 근데 지구로 오고 나서 코믹스에서는 이야기가 사실 이제 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아이언맨이 슈페리어 아이언맨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뒤에 나중에 우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가오젤과 함께 거기서 막 싸우고 뭐하고 막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다음 이후에는 지구에서는 블랙팬서가 중심.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아이언맨이 우주로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대박.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막자를 찾아보니까 아이언맨이 그 요번에 나오는 인피니티 워에서 아이언맨 빼고 나머지가 다 죽는다. 네, 다 죽고 아이언맨이 그 스페이스 야, 그걸 통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 이제 만화가들 사이에서도 네. 지구 대멸망 이런 식으로 네. 타이틀을 끝내는 작가들이 꽤 있거든요. 네. 야 역시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특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다르네요. 지금 그 짤이 타노스가 처음부터 이미 2개 스톤을 갖고 있고 인피니티 그리고 스톤. 나머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비전 나오죠, 비전. 네, 비전도 여기 다 뜯겨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스페이스잼이 맨 처음에 그 어벤져스 1에 나오잖아요. 이게 타우리족인가? 아무튼 걔네들 불러 들여오잖아요. 다시 그때 그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다음 화에 2019년인가요? 그때 나오는 영화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인피니티 워는 하나로 통합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네, 한 편, 맞아요. 한 편으로 돼요. 원래 이게 2개로 나누려고 했는데 2시간 반짜리로 나올 거라고. 네. 근데 이게 타노스한테 한번 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다시 바꾼다 뭐 이런 얘기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짤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게 원래는 아마 1, 2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네, 원래 맞아요. 2개로 나뉘었을 때는 1편에서는 타노스가 이기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2편에서 다시 이제 역전하는 이게 그 그래가지고. 짤이 신빙성이 액션 영화의 전형적인 플롯이죠. 네,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게 캡틴 아메리카의 복장이 달라요. 그 올라와 있는 사진이, 그러니까 과거의 복장으로 바뀌어 있는 촬영 그 사진이 올라왔어요. 아하. 지금은 다른 색깔이잖아요. 어두운 짙은 남색에. 근데 예전에 그 방패 들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와 현재 그 아이언맨이 같이 있는 그런 장면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 우리 또 PD님도 엄청 찾아보시네.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냥 저는 궁금해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그냥 추측하는 정도인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피니트 워로 해서 만약에 이걸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마블 시리즈를 이제는 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이제 다 봐야지 이제 대세. 뭔가 정말 애증의 드라마 같은 그렇죠. 정말 많은 자본이 들어간 어떤 드라마 같은데 인피니트 워가 이제 어떤 시즌 1의 마무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인피니티 워가 끝나면 그 다음 시리즈의 이제 히어로들이 이제 싹 물갈이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타자로 블랙팬서가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봐주는 스파이더맨 거죠, 지금. 홈커밍의 그 스파이더맨이라든가 그렇죠. 또 앤트맨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여지껏 활약했던 블랙 위도우, 아이언맨, 헐크, 토르 이 친구들 이제 살짝 이제 퇴장하고 네. 요건 그런 느낌인데 그 좀 맞나요? 제가 보기에도 약간 어쨌든 이제 마블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뭐 페이지 1, 2, 3, 4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결정적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배우들은 일단 수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네. 계속 할 수가 없고 만화는 계속 그리면 되지만 배우들은 어쨌든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이걸 적절한 시점에서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몸값도 분명히 한몫할 것 그것도 같아요.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최근에 계약을 갖다가 이제 몇 편을 동시에 계약하지만은 그렇죠. 그런 계약 조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바꿔 나갈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인피니티 워가 어쨌든 간에 그 딱 이제 지점인 건 맞죠. 변하는 지점. 아무튼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타노스를 소위 말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제꼈어. 모두가 얼라이를 맺고 타노스 하나를 제꼈다 치면은 그 다음 빌런이 있나요? 있습니다. 원작에서도? 크롤 맞죠? 크롤족. 예. 요번에 이제 캡틴 마블이 나오는 떡밥이 이제 블랙팬서에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캡틴 마블은 뭔가요? 외계인의 피와 인간의 어떤 그 유전자가 합쳐져서 나온 슈퍼히어로가 있어요. 공군 출신의. 근데 요번에 여성. 예. 아 여자인가요? 여성. 네, 여성입니다. 어허. 근데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랑 뭐 이렇게 관계는 없어요. 아니, 관계가 뭐냐면은 없어요? 아니 원래 이름은 미즈 마블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 사람이 갖다가 이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서면서 이제 캡틴 마블이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그 다시 갖다 미즈 마블이 다시 나왔는데 그 사람 그 여자는 갖다 고등학생이고 중동계예요. 미즈 마블 최근에 나온 코믹스에서는 코믹스에서 맞아요. 코믹스에서는 또 이제 그렇게 되고 이게 그 소위 말해서 그 마블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 자식들이 이게 싹 다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중동까지 손을 뻗쳤네요. 네, 흑인도 나오고 그렇죠. 중동까지 손을 아시아도 뻗치고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캡틴 마블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그 마블 유니버스 코믹스 안에서 네.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 마블 그 코믹스는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러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그거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무식해가지고 이미 뭐냐면은 그쪽으로는. 그래서 11호 2가 나왔어요. 이미. 근데 거기서 중심은 뭐냐면은 캡틴 아메리카하고 캡틴 마블이 싸워요. 아이언맨과 뭐 캡틴 아메리카 뭐 죽는다 어쩐다 막 이러더니 그 뭐 그러니까. 코믹스에서는 또 되게 여러 가지 캡틴 아메리카 스토리가 죽은 건 예전에 있었고 네.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요? 슈퍼히어로들은 원래 끊임없이 그러다가 또 죽었다. 최근에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가 그 뭐냐 너무하네. 진짜 점 하나 찍고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스토리가 있고 나중에 막 마무리를 평행 이론이다 해서 그렇죠.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저 하이드라였던 세계는 다른 그런 세계다. 것도 있죠. 예. 심지어 캡틴 아메리카가 나중에 하이드라라고 하이드라. 밝혀지는 그런 또 그렇죠. 하나의 씬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리셋을 다 이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이제 코믹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코믹스라고 하는 것들은 때로는 갖다 이제 그 어떤 일부러 그냥 다른 작가한테 네가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고 하는 맡긴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가들이 막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수습이 안 되면은 리셋을 돌아와요. 시켜서 네.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는 다 없어졌어. 리셋을 시킴으로써 이 설정들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다른 평행 우주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이거는 전체 마블 유니버스에서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걸로 밀어버린 맞아요. 경우도 그런 있어요. 식으로 하는 경우도 네. 있어요. 이거 뭐 약간 좀 비유가 좀 뭐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자 이문세 형님의 붉은 노을이야 너희들이 불러봐라. 빅뱅이 먼저 한번 불렀으니까 자 그렇죠. 방탄이 너희들도 불러보고 아이유 너도 네. 불러보고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다 이게 너무 이게 이상하다 하면은 사실은 이게 다 그냥 연습이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이구만. 별게 다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야, 이게 블랙팬서 하나 가지고 이상한 대로 얘기가 많이 튀었지만 뭐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 번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복론가님 입장에서 아주 좀 심플하게 블랙팬서에서 좋았던 것과 아쉬웠던 거는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좋았던 것들은 그러니까 그 슈퍼히어로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죠. 흑인과 그거는 정말 누구도 그다음에 부인할 수 없을 거야. 흑인만이 아니라 여성. 사실 마블이 되게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블랙 위도우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심지어는 블랙 위도우의 솔로 영화도 없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블랙 위도우가 그 안에서 약간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약간 애매했었고. 그래서 이제 캡틴 마블을 갖다 빨리 투입을 시켰다는 말도 있는 건데. 이 안에서 보면 이제 블랙팬서 안에서는 여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다 하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블랙팬서인데 블랙팬서가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죠. 다 여자예요. 다 여자들이 역할을 하죠. 어떤 그건 느낌이냐면 블랙팬서는 그냥 약간 철없는 남자애 같고 그렇죠. 막 저기 뭐야 엄마하고 그 그렇죠. 누이들이 있는데 그렇죠. 얘를 그냥 얘는 잘 커야 돼 하면서 또 뭐 어기둥 둥기둥 하면서 우쭈쭈 하면서 뭐 심지어 오코에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매력적인. 오코에는 일단 이름이 간지야. 오코에 막 이렇게 네. 하는 얘기를 하는 그렇죠. 대사를 하는데 그냥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제 블랙팬서가 되게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캐릭터와 캐릭터들의 어떤 관계들. 근데 반면에 좀 이제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은 그 액션이 갖다가 이렇게 너무 아기자기하다는 거. 그냥 좀 더 이제 뭔가 거대한 액션이 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실 약간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제 인피니티 워하고 연결되는 직접적인 뭔가가 네, 맞아요. 후반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마블에 다른 슈퍼히어로가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딱 있어서 인피니티 워를 딱 이제 아니면 연결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게 없었죠. 굳이 얘기하자면 전장은 여기야. 요 정도네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윈터 솔저가 잠깐 등장하는 거 정도밖에 없었죠. 그럼 이제 저는 추측하건대 어쨌든 그 윈터 솔저의 새로운 팔을 와칸다에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설정이 맞겠죠? 그러지? 그럴 것 같은데 아마도.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정황상 그게 그렇게 될 것 같고 예고편에서 봤던 팔은 별 다른 게 없어서 그냥 그 뭔가 기능이 다른 게 있겠죠. 캡틴 아메리카만 이 동그란 방패에서 그렇죠. 이 양쪽으로 이 조그마한 걸로 바뀌었는데 뭔가 있겠지. 뭐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나? 그러면은 그 클로의 팔은 누가 만든 걸까요? 그거는 무슨 컬러요? 이번에 등장했던 악당. 클로 악당. 악당.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마블 유니버스 안에서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아이언맨 3에서 나왔던 어떤 AIM이라든가 이런 악당 집단들이 있잖아요. 네. 하이드라도 있고 AIM도 있고 막 있는데 얘들도 기술이 되게 다양한 게 많아요. 그 외계의 어떤 외계인의 어떤 기술을 가져와서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팔로 아이언맨 쏴보고 싶더라고요. 다 분해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 헐크버스도 한 방 맞으면은 그냥 근데 산산조각 나는 건데. 생각보다 단단한 게 그 토르의 망치를 맞고도 버텼어요. 뭐가요? 그 아이언맨의 갑옷이.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무슨 뭐 파동 뭐 그게 설정상에 뭐 이렇게 그렇죠. 그 기계가 다 해체되는 그런 거야. 네. 그 맞으면 그 클로의 지나가는? 팔에서 나가는 그렇죠. 그 광선 같은 걸 맞으면은 그렇죠. 네. 그냥 아무리 막 이게 무슨 무장한 탱크라도 그냥 그 뭐지 프라모델 조립하기 펑 바로 하고. 전처럼 그냥 그렇죠. 와르륵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거든. 뭐 아이언맨 정도 되면 그걸 갖다 중화시키는 또 뭔가가 또 있겠죠. 그게 날라오면 뭐 이렇게 빈번터 같은 쓰지 않을까요? 네. 맞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뭐랄까 이게 막 복선 같기도 하고 이렇게 팔이 없는데 얘도 뭐 저 윈터솔저도 팔이 없는데 뭐 막 오만 가지 막 생각이 막 들면서 근데 저는 어쨌든 블랙팬서의 좋았던 거는 일단 이제 그 복랑관님과 동일하게 이 어떤 그 흑인들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영화를 보면 되게 꼼꼼하게 되게 잘 만든 게 뭐가 있냐면 둘이 그 뭐지 그 고릴라하고 싸울 때도 그 액션 씬에서 보면은 은근히 그 마지막에 그 탭아웃을 받아내잖아요. 그 격투 씬 하나에 많은 문화들이 들어가 있어. 그 안에 그 이제 그 트라이앵글 초크를 걸려고 이렇게 쓱 다가갈 때 어떤 스텝으로 가냐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까뽀에라 스텝으로 갑니다. 까뽀에라 스텝으로 쓱쓱 밑으로 이렇게 가서 가까이 이렇게 확 들어가서 이게 덮쳐가지고 탭아웃을 받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쨌든 이 영화는 뭐 어디선가 보면은 이게 뭐 왜 꼭 뭐 흑인을 아프리카 뭐 이런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이건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죠. 캐릭터. 아프리카 대륙을 그냥 이렇게 딱 만들어놨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미술이나 이런 거에서 저는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와칸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개봉하고 나서 이제 기사들도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실제 아프리카인들이 보는 블랙팬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보는 뭐 블랙팬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 소위 말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보는 관점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근데 그럴 이제,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어쨌거나 뭐가 있냐면 갖다 이제 그 일테면 미국에서 이제 흑인 운동 중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블랙팬서 나오고 막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전에 갔다 이제 그 킹이라든가 말콤 엑스라든가 쫙 있으면서도 그렇죠. 그때도 이제 돌아가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흑인들의 고향인 것은 맞는 거고 그럼 그 안에서의 어떤 흑인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자존감들을 갖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와칸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 안에서도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최빈국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되게 거기에서도 보이는 거죠. 정갈자리 스콜피오의 어떤 그 이미지들을 막 보여주거든요. 그 애들이 이거 아저씨 거예요.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I'm Iron Man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멘트를 남기는데 얘는 침묵으로 일관해. 씩 웃으면서 두 번 다. 아무튼 그런 씬들이 있고 저는 이제 아쉬웠던 점은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때부턴가 CG가 이제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CG가. 네, CG가 너무 거실려 이제는. 아이맥스로 보는데도 뭔가 약간 장난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좀 저도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번외 얘기지만 여지껏 나왔던 그 마블 시리즈 중에서 그 탑 3를 꼽자면 저는 1등은 아이언맨, 맞아요. 2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뭐지 윈터 솔저거든요. 윈터 솔저고 그 막 그 고가에서의 그 시가전이나 이런 것도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 사람 액션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11호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어쨌거나 이제 그 좀 거시적으로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1편에서는 조금 주인공의 활약이 좀 미비하고 약간 좀 아까 얘기했었던 지루함감이 좀 있었다. 요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와칸다라는 나라는 제 생각에는 뭐 민주주의보다 조금 더 그 고급스럽고 그 우위의 어떤 통치 방법에 왕이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그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왕왕 있거든요. 아 그렇죠. 게다가 왜냐하면 이제 이 안에서는 사실은 네네네. 그 왕이라고 하는 한 번 올라갔어도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싸워서 그렇죠. 교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통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 그렇죠. 재밌잖아. 맞아요. 이런 네. 엄청난 과학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옛 것을 버리지 않는 거야. 그런 정신이 그렇죠. 그게 공존하는 사회라는 그런 게 대사도 나와요. 네, 그런 게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야 말도 안 되지 않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영화에서 너무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블랙팬서. 야, 블랙팬서 하나를 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너무 많은 떡밥이 나왔고 너무 네, 많은 맞아요. 고민들이 보여서 할 얘기가 저 너무 많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겟아웃의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친구 이름을 자꾸 까먹는데 이 친구가 블랙팬서 2에서 빌런으로 될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원작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나요? 다니엘 칼루야. 네네네. 진짜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그 코뿔소 네. 네. 블랙팬서 2가 언제 나올지 다시 모르겠고. 블랙팬서 2 정확히. 계획이 아직 없어서. 네, 아직 없어서 이제. 근데 그냥 만약에 2가 만들어진다면 네. 저는 이 친구가 근데 저는 오히려 블랙팬서 만약에 2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와칸다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칸다 바깥으로. 지금 이미 타노스한테 이 와칸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미 거기에 막 온갖 외계인들이 다 지금 가서 거기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우리나라 밝혔다가 이제 산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어서 뭐 이제 저는 이제 만화가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상상을 네. 많이 하는데
뉴욕 맨날 때려보시면 지겨우니까 한 그 넓은 저 푸른 초원 위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맞짱 떠라 이런 의미로 와칸다를 전장으로 선택한 것도 저는 그 나쁘지 않은 그런 거라고 보고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막 실제로 이 어떤 저는 이게 영화적으로만 보는데 무슨 유튜브 같은 데만 들어가도 뭐 떡밥이니 뭐니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엄청 너무 많아요.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 배우가 어쨌든 저는 이 영화에서 만약에 이 시리즈가 또 나오면은 분명히 어떤 뭔가를 할 것 같은 그런 그냥 그 제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요번에 킬몽고라고 그 악당으로 등장했던 친구는 이 친구는 악당이라기보다는 너무 인물이 좋아. 수액이 넘쳐 애가. 네, 맞아요. 안 악당- 죽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뭔가 모르겠어요. 저희는 남자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스튜디오에 왔으면은 그 체드웍 보스만과 그 마이클 B 조던의 그 소위 말해서 그 외모, 비주얼을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저는 킬몬거.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개인적으로는 킬mon거가 더 스타일은 있다고 저 보는데. 이게 막 몸에 뭐 도단한 것도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원래 그 타투의 어떤 종류 아닌가요? 네. 타투의 어떤 종류인데 네. 아무튼 이 뭐랄까 꽃돌이들끼리 싸우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너무 잘생겼어요. 둘 다. 그래서 이게 외모로 좀 민 거 아니냐 요런 그 느낌도 좀 있고. 잘생겨야죠 일단.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이거 블랙팬서를 가지고 정말 두서없이 저희 지금 이거 뭐지 큐시트에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큐시트에 뭐라고 써있냐면 영화 블랙팬서에 관련 토크로 쭉 진행 끝.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한 줄로 그냥 쭉 갔네요. 너무 재밌어요. 네, 2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어쨌든 안 나온 거 되게 많습니다. 블랙팬서에 관련된 토크는 요 정도까지만 정도로. 하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잠시 네. 휴식 시간으로. 저희 천문농단 컨텐츠를 성관으로 헤아려 주신 소중한 협찬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헉스뮤직, 개성 만점의 잇 아이템이 한가득, 내 집처럼 편안한 안경점 연희 안경가게, 최적의 산도 0.8도시에서 자신있게 선보이는 맛있는 김치 영팔김치,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직한 책 한빛비지에서 천문농단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청취자, 애청자분들의 크고 작은 후원은 고퀄리티의 천문농단을 제작하는 데 쓰여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블랙팬서에 관련된 토크 참 두서없었습니다. 네. 정말. 네. 김세레스님의 어떤 그 존재나 사머리님의 네. 그 빈 공백이 저한테 너무 벅찼고라고 해야 되나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무튼 잘 마무리가 돼서 네. 다행이고 오늘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우리 복농가님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납치하는 네. 걸로. 어떻게 스케줄이 되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어쨌든 영화로 이렇게 별자리를 푸는 요 코너는 어떻게 저희가 잘 갈무리를 해가지고 네. 종종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끝인사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재밌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별자리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 뭐 영화라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잡다리 끌어들여서 하는 이야기들은 재미있네요. 요 컨셉 어떻게 그 문화평론가의 어떤 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떠신가요? 저희 천문농단에 대해서 아니 뭐 덕담 그거는 한마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잡지를 볼 때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별자리 운세를 보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옛날에 스포츠신문도 제일 많이 보고. 사실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관심이 있는 게 별자리라든가 사주라든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흥미를 이제 자극하고 그걸 가지고선 또 이제 뭔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방송이 쭉쭉쭉 가자 해가지고 자주 모실 수 있도록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주 천문살롱 복농가님과 함께하는 블랙팬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박수. 고맙습니다. 즐거웠어요. Somebody